모든 힘의 균형은 언젠가 바뀝니다. 제 이름은 이도윤, 한국수력원자력 경상정비처 계약관리부 대리입니다. 군 시절 제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웠죠. 진정한 힘은 고함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조용히 쌓아 올린 증거에 있다는 것을. 오늘부터 새로운 KPS 인력이 합류합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 그 메일 한 통이 제 일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원칙은 더 강력하다는 것. 이것은 권력의 역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시스템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오늘도 현장은 분주합니다. 한빛원자력본부 정비 현장의 소음과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가운데 저는 KPS 인력들의 작업 성과를 꼼꼼히 검수하고 있었죠. 숫자와 데이터로 가득한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각 항목을 체크해 나갔습니다. 저에게 이 일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예요. 정확하게, 빈틈없이, 철저하게. 이도윤 대리님, 오늘 점검 결과지 검토 끝나셨나요? 동료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방금 끝냈어요. 세 번째 터빈 쪽 기록이 좀 애매한데 다시 확인해 볼게요. 한수원 경상정비처에서 계약관리부 대리로 일하는 제 하루는 사무실과 현장을 오가며 협력업체의 작업을 확인하는 일의 연속입니다. 메일을 보내고 서류를 검토하고 협력업체 작업 일지를 체크하는 일상이 반복되죠. 때론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발전소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현장을 둘러보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날씨였던 것 같아요. 흐리고 습한. 군대에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날도. 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귓가에 맴도는 그 목소리.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목소리는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기태 선임. 저를 괴롭히던 사람이죠. 매일 밤 신발장 앞에서, 샤워실에서, 취침 전 침대 옆에서. 육체적 고통보다 더 컸던 건 모욕감이었습니다. 인격을 짓밟는 말들,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시간들. 그 선임,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이니까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한수원에 입사한 지금. 저는 더 이상 꺾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고 원칙을 지킵니다. 그게 제가 세상에 맞서는 방법이에요. 노트북을 열고 KPS의 정기 점검 인력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자들이 현장에 배치된다는 메일이 왔더군요. 위에서부터 차례로 이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민수, 박준호, 이상철, 한기태. 잠깐. 한기태.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흔한 이름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이름을 확인했죠. 한기태, 34세, 전기계열 계약직 기사. 너무 구체적인 정보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여기에 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세상은 때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들이밀기도 하죠. 며칠 후 작업 브리핑이 있던 날, 현장 인력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저는 담당자로서 안전수칙과 계약 조건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야, 너 혹시 7사단 백마부대 도윤이냐?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어요. 7년이 지났는데도 몸이 기억하는 공포, 그것이 제 등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덤덤하게 유지했죠.
이제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짧게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기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웃음이 진심인지 가식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과거의 가해자이자 현재의 협력업체 직원일 뿐이니까요. 세상 참 좁네. 어쩐 일로 여기서 만나게 됐냐? 너 군대에서는 그렇게 말도 못하더니. 여전히 반말이네요. 주변 동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만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한기태 씨, 이곳은 작업장입니다. 브리핑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냉정한 제 목소리에 한기태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너스레를 떨었죠. 아이고 도윤아. 내가 너 아주 빡세게 굴렸지. 그땐 그게 당연했어. 근데 잘 컸네. 지금은 내가 너한테 잘 보여야겠구만. 브리핑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쥔 펜이 부러질 듯 꽉 쥐어졌지만 표정은 무표정 그대로였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제 방식이 아니니까요. 대신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감정이 제 눈에서 그대로 드러났을 테죠.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기태의 인사 기록을 다시 살펴봤어요. 전문대 전기계열 졸업, KPS O&M 3사업처 기술지원팀 계약직 기사. 평가는 평균 이하. 업무 태도 불량 기록도 몇 건 있더군요. 하지만 인맥으로 버텨온 듯 했습니다. 도윤 씨, 괜찮아요? 옆자리 동료의 물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 괜찮습니다. 잠시 생각할 게 있어서요. 아까 그 KPS 직원이랑 아는 사이인가 봐요. 군대에서 만난 선임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털어놓을 필요가 없죠. 지금 중요한 건 그가 제 관리 하에 있는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시험일까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출근길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기태와 마주칠 때마다 그는 군대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친한 척했어요. 하루는 복도에서 갑자기 제 어깨를 턱 치며 웃더군요. 야, 기억나냐? 너 내 신발장 앞에서 눈물 글썽이던 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지만 침착하게 손을 떼어냈습니다. 한기태 씨, 업무 시간입니다. 작업장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 순간 제 내면에서 결심이 단단하게 굳어갔어요. 복수가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 방식이니까요. 오늘부터 한기태의 업무 일지를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작업 코드, 이행 상태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특별히 그를 노린 것은 아니에요. 단지 제가 관리하는 모든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매뉴얼 정말 읽어야 해. 너무 복잡한데. 한기태가 정비 지침서를 대충 넘기며 물었어요. 필수입니다. 안전을 위한 기본 절차니까요. 그는 눈을 굴리며 지침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도윤아. 선임한테 그렇게 빡빡하게 굴려. 내가 벌써 몇 년 이 일했는데. 한기태 씨, 제 이름은 이도윤이고 직책은 대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자력 발전소예요. 규정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한기태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곧 능청스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알았어, 이도윤 대리님. 근데 좀 봐주면 안 돼? 예정도 있고. 예정이라. 어떤 예정일까요? 매일 밤 숨죽여 울었던 그 시간들이 예정인가요? 하지만 그런 감정은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열어 작업일지의 지침 숙지 거부 항목을 추가했죠. 며칠이 지나고 점점 더 많은 문제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기태는 작업 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절차를 건너뛰는 일이 잦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규정을 지켰지만 그는 항상 예외를 주장했습니다. 야, 너네 대리 내 후임이었어. 완전 찌질했었는데 지금은 좀 잘난 척하네. 점심시간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한기태의 목소리였습니다. 동료들에게 군 시절 저를 괴롭혔던 일을 자랑거리처럼 떠들고 있더군요.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작업일지, CCTV 기록, 안전규정 위반 사항, 그리고 동료들 앞에서의 발언까지. 모든 것이 날짜와 시간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것이 제 방식입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말하는 것. 상급자에게 바로 보고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개인적인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객관성을 유지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기태가 중요한 밸브 점검을 건너뛰고 허위로 작업 완료 보고를 올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발전소 안전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게 뭐죠? 증거 자료를 들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한기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 그거. 시간이 없어서 잠시 미뤄뒀어. 나중에 할 거였어. 허위 보고입니다. 완료했다고 서명까지 했네요. 야, 이도윤.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마. 나도 바쁘니까 그랬지. 우리 사이에서 좀 넘어가면 안 돼. 그의 눈에서 예전과 같은 위압감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제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어요. 한기태 씨,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작업은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를 정리해 상부에 정식 감사 요청을 올릴 시간이 되었다고요. 다음 날 아침, 한수원 내부 감사팀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는 날짜별, 사안별로 정리하여 첨부했죠. 개인적 감정은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을 기록했어요. 이것이 제가 살아남는 방식이니까요. 감정으로 대응하면 언제나 지는 게임이라는 걸 군 시절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도윤 씨, 이런 보고서는 처음 받아보네요. 정말 꼼꼼하게 작성하셨군요. 감사팀 이 과장님의 말씀에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한기태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야, 이도윤.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옛날 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업무가 많아서요. 한기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너 요즘 나 피하는 것 같은데? 내가 뭐 잘못했어?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웃음이 올라왔지만 꼭 눌렀습니다. 잘못이라. 그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바쁠 뿐이에요. 오후에 현장에 나갔을 때 한기태가 동료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갑자기 조용해졌죠. 야, 제가 군대에서 내 후임이었는데 요즘은 눈에 뵈는 게 없어. 지금도 까불면 가만 안 둬. 동료들이 어색하게 웃는 가운데 저는 담담하게 작업 일지를 확인했습니다. 한기태의 작업은 또다시 미완료 상태였어요. 매뉴얼 17페이지의 절차를 건너뛴 흔적이 역력했죠. 한기태 씨, 17번 절차 누락됐네요. 다시 처음부터 해주세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그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모든 절차가 중요합니다. 특히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니까요. 동료들 앞에서 지적받은 한기태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다음 작업자에게 넘어갔습니다.
뒤에서 한기태가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아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한기태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야, 이도윤. 너 나한테 왜 이래? 너 요즘 이상하게 구는 거 다들 알아.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 차분하게 노트북을 닫고 의자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한기태 씨, 저는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신 것뿐이에요. 거짓말 마. 넌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지. 군대에서 내가 너 좀 다그쳤다고. 좀 다그쳤다. 그 말에 가슴 한 구석이 찌릿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 개인적인 대화는 피하고 싶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뵙죠. 한기태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가 책상을 내려치며 소리쳤어요. 너 진짜 바뀌었구나. 옛날에는 이렇게 눈도 못 마주쳤는데. 저는 조용히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죠.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감사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했고 현장 실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과거에는 제 목소리가 묻혔지만 지금은 누군가 귀 기울여 주는군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오후에 감사팀에서 현장을 방문한대요. 팀장님의 말씀에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정기감사가 아닌 특별감사는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고 이제는 시스템이 작동할 차례였어요. 오전 작업 브리핑에서 한기태를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아마도 감사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오늘 특별 감사가 있다고. 너 진짜 그런 짓을 했냐? 복도에서 한기태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침착하게 그의 손을 떼어냈어요. 업무 절차에 따른 조치입니다. 작업 규정 위반이 누적되면 당연한 결과죠. 야, 예전엔 맞고도 찍소리 못하더니 이제는 찌질하게 뒤에서 이러냐? 그 말에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대신 노트북을 열고 저장해둔 영상과 로그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기태 씨, 이건 제가 군인이 아니어서 가능한 방식입니다. 모든 것은 기록되어 있어요. CCTV, 작업일지, 규정 위반 사항들. 인신공격이나 협박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한기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제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예전의 그 약한 후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후 감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과장님과 2명의 팀원들이 작업장을 꼼꼼히 점검하기 시작했죠. 한기태의 작업구역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가 제출한 증거 자료와 현장 상황을 대조하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세요. 밸브 점검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감사팀에게 설명하는 동안 멀리서 한기태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시선에 움츠러들었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진실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요. 감사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도윤 씨, 감사팀에서 칭찬이 자자하네. 자료 정리가 정말 체계적이었대. 게다가 안전 문제까지 짚어냈으니 중요한 일을 해낸 거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퇴근 시간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한기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처벌받게 생겼어. 이게 내가 바라던 거냐? 복수가 이렇게 달콤하냐?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건 복수였을까요?
아니요. 단지 원칙을 지킨 것뿐입니다. 한기태 씨,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그저 규칙이 작동한 거예요. 당신이 군대에서 했던 일처럼요. 그 말에 한기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어요. 감사 이후 현장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규정을 지키기 시작했고, 한기태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존경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아마 둘 다겠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것이니까요. 한기태는 예상대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이도윤 대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KPS 직원들을 압박한대. 원청이라고 갑질하는 거야. 점심시간 식당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증거 없는 소문은 오래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야기가 더 커졌습니다. 한기태는 현장 작업자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원청 직원들은 에어컨 틀어놓고 우리 비리나 찾겠다고 사진 찍고 다닌대. 특히 이도윤 그 사람, 우리 KPS 직원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래. 이런 소문이 퍼지자 일부 협력사 직원들이 저를 마주치길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거나 제가 현장에 가면 대화를 중단하곤 했죠. 불편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도윤 씨, 요즘 분위기가 좀 어색하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팀장님의 질문에 간단히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한기태가 어떻게 현장을 선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렇군. 하지만 그런 소문에 일일이 대응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어. 증거로 말하는 게 최선이야. 팀장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제가 생각하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KPS 본사 감사실에 관련 증거를 정식으로 송부한 거죠. 한기태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지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요. 이도윤 씨, 송부하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KPS 감사실에서 온 답변이었습니다. 그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나 봅니다. 한수원과 KPS는 계약 관계입니다. 이런 불협화음은 양쪽 모두에게 좋지 않으니까요. 한기태를 다시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눈빛에는 불안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한기태 씨, 작업 이탈, 이행 불량, 위험 규정 위반.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료들을 선동하는 행위까지. KPS 본사에도 관련 자료가 전달됐어요. 뭐? 너 진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난 그저 사실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만든 결과예요. 한기태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주먹이 제게 날아왔겠지만 지금은 다르죠. 여기는 그의 권력이 통하지 않는 곳이니까요. 넌 진짜 변했어. 그 말을 남기고 한기태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가 주차장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제 손에는 이미 모든 증거가 있으니까요.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이틀 후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기태가 저를 상대로 갑질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수원 감사팀에서 조사를 시작한다고 했죠. 팀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도윤 씨, 이번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지?
한기태라는 사람이 본사에 민원을 넣었어. 너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괴롭혔다고.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일은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 내부 감사를 받게 되면 정말 불편할 텐데. 제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모든 일은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 증거가 말해줄 거예요. 팀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안심이 되네. 어쩌면 너무 걱정했나 봐. 다음 날 한수원 감사팀 두 분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준비한 자료와 한기태의 주장을 비교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CCTV, 전자결제 로그, 작업 메일, 협력사 출입 기록까지 모든 객관적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기태의 주장과는 달리 제 행동에는 아무런 개인적 감정이나 갑질의 흔적이 없었죠. 단지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도윤 대리님, 기록이 정말 체계적이네요. 모든 조치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감사팀 김 부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혹시 한기태 씨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분 주장에 따르면 군대에서 알고 지내셨다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숨기려 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언젠가는 드러날 진실이니까요. 네, 그는 제 선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업무와 무관합니다. 제 판단과 행동은 오직 규정과 원칙에 따랐을 뿐이에요. 김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점을 고려해 더 신중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감사팀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조치는 모두 정당했고 한기태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었죠. 오히려 한기태의 업무 태만과 위험 행동이 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던 날 한기태는 저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할 줄이야. 준비가 아닙니다. 그냥 일상이에요. 매일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한기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난 항상 힘으로 밀어붙였는데. 넌 다르구나.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존중의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 KPS 본사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해당 직원 한기태는 반복적 업무 태만과 규정 위반으로 계약 해지 조치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그 메일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쁨? 아니요. 슬픔?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으니까요. 다음 날 한기태는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기 위해 현장에 왔습니다. 텅 빈 락커 앞에서 그를 마주쳤어요. 한기태는 락커에서 마지막 물건들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죠. 그의 눈에는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체념일까요? 아니면 후회일까요? 짐 정리하고 가는 중입니다. 처음으로 반말이 아닌 말투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정대로 진행된 일입니다. 한기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넌 정말 변했어. 예전에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는데. 아니요, 당신이 변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 말에 한기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마지막 물건을 가방에 넣고 락커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난 항상 그랬으니까. 군대에서도 이곳에서도. 눈앞에 약한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게 익숙했어.
한기태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강인했던 눈빛 속에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세상은 변했습니다. 이제는 기록이 더 강력한 무기예요. 힘으로 누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기태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돌아보았어요. 다음번엔 더 나은 사람이 될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약속은 저에게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한기태가 떠난 후 현장은 평소와 같이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더 조용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협력업체 직원들은 더 꼼꼼하게 규정을 지키기 시작했고 작업 효율도 올라갔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이었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도윤 씨, 자네 덕분에 현장 안전도가 많이 올라갔어. 그리고 KPS에서도 고마움을 표했어. 문제 직원을 발견해준 덕분에 다른 현장의 관리도 강화했다더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네 같은 직원이 더 많아져야 해.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게 결국 모두를 보호하는 길이니까. 그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기태와의 일은 끝났지만 그 경험은 제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군대에서의 그 시간들, 매일 밤 느꼈던 공포와 무력감,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들어낸 변화.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승리였습니다. 후배 직원이 문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이 계약서 검토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류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리고 기억해,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지켜줘야 한다는 걸. 그래야 누군가는 안 망가지지. 후배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제 말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서류를 검토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전소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지만 그 안에는 엄격한 규칙과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죠. 마치 제 모습처럼요. 조용히 가방을 챙겨 현장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원칙을 지키며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 파괴가 아닌 보호. 어쩌면 한기태에게 진 빚을 갚는 방식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저에게 세상의 냉혹함을 가르쳤고 저는 그 덕분에 더 강해졌으니까요. 현장 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잊히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를 이기는 방법은 복수가 아니라 원칙이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